안녕하세요. 캘리그라퍼 이용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펜을 두 개를 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그냥 가벼운 볼펜이나 뭐 플러스펜 가지고 계신 만년필로 진행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가능하시면 붓펜을 같이 사용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연습은 나는 만년필로 할래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쓴 내용들, 오늘부터 이제 문장을 뭐라도 하나를 쓰게 된다면 꼭 두 가지를 다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해볼 내용은 슬로건 스타일의 문장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슬로건 스타일의 문장들은 사실 뭐 정부기관에 관련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붓펜으로 작업된 것들이 많이 보이죠. 뭐 붓펜은 아니지만 저는 뭐 이제 말씀드린 의미는 붓으로 쓴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이고, 대신 슬로건인데도 얇은 형식으로, 얇은 펜으로 쓴 것 같은 글씨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바로 CF나 지명 광고 등에서 이제 광고에 필요한 카피들은 가늘게 쓴 글씨들이 꽤 많이 보이는 편이거든요. 오늘은 한 줄 쓰기와 두 줄 쓰기를 슬로건 형태에서 찾아보면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가지를 써보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펜을 먼저 들었으니까 광고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광고형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광고형 글씨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제 두 줄 쓰기로 들어갈 때 광고형으로 선이 가는 형식의 글씨들은 이제 지면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우상향, 오른쪽 위로 올라간 듯한 느낌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선이 가늘다 보니까 획의 굵기를 조절을 해서 뭐 이거를 꾸밈을 넣을 수가 없는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의 모양을 과감하게 꾸며서 좀 만들어내는 형태를 띠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글씨를, 자, 이거를 똑같이 그냥 문장으로 쓸 수 있지만 조금 더 과장되게 크기도 조금 더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뭐 첫 글자에 좀 강조를 준다던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이거는 꾸밈에 대해서 알아야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밈의 기초를 팁을 알려주자면, 꾸밈. 자, 얘네들을 어디다 줘야 되나? 그러면 꾸밈은 강조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강조를 어디다 해야 될지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꾸밈에서 강조로 가면 강조는 어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어디냐? 일단 1번 명사를 찾으세요. 자, 문장 안에서 명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굳이 명사가 아닌 애들을 꾸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 은, 얘네들 하다 이런 애들을 꾸밀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일단 빼고 우리가 꾸밀 수 있는 데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중에 메인이 돼야 되는 곳이 뭐가 있느냐? 어떤 걸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단어인가? 우리가 중요한지, 내일이 중요한지, 쿨이 중요한지. 보통은 클라이언트들이 알려줍니다. 이거는 우리는 뭐를 나타내야 됩니까? 어쩌고 이렇게 쭉 알려주세요. 거기에서 찾으면 되지만 그거 말고 두 개를 강조해야 될 경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먼저 강조를 해야 되는지 까지도 알아내면 우리가 얘네들을 강조를 하는데, 강조의 방법이 이제 또 달라지겠죠. 이거는 도구에도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펜으로 가늘게 쓴다 그러면 일단 못하는 건 뭐예요? 굵기는 못해요.
그러면 강조의 제일 쉬운 방법 하나는 크기죠. 내가 강조해야 되는 애를 그냥 크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굵기 조절을 못한다면 꾸밈인데 지금 전체적인 꾸밈의 내용이랑 여기의 꾸밈은 다르죠. 이건 뭐야? 자형을 바꾸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쿨하다의 쿨자를 지금 저렇게 썼지만 예를 들어서 자, 형태를 포기하면서 형태를 파괴하면서 꾸밈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크기랑 꾸밈을 보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물론 후작업이 들어갈 때의 얘기겠지만 마지막 하나는 컬러가 되겠죠. 내가 크기도 아니고 뭐 꾸밈, 자형 자체를 막 형태 파괴를 해서 꾸밀 게 아니다. 근데 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하면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 글자의 컬러를 바꾸는 방법이 있겠어요. 이게 이제 광고형 카피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형태들이고 광고형 카피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굵기의 변화 없이 한 가지 굵기로 글자가 완성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모노라인으로 완성된 캘리그라피의 경우가 되겠죠. 몇 가지를 더 한번 볼까요? 자, 그렇게 완성되는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문장이에요. 타겟 문장. 자, 이렇게 타겟 문장이 있으면 여기서 어디를 꾸며야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이 정도인데 명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포인트가 될 만한 곳이 이기수라는 데도 포인트가 될 만하다 라고 하면 얘까지 일단 놔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중요한지 이기는 게 중요한지 함께인 게 중요한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는 함께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 얘가 우선순위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2번을 굳이 따지자면 얘가 2번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인데 크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위의 문장이랑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강조도 하면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내리기도 하고 위의 문장이랑 자연스럽게 엮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딱 함께가 눈에 띄게 크게 썼어요. 작업 자체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이거를 쓸 때 이렇게 한 번 쓰고 아 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분석하면서 여기가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해서 완성본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강조가 됐으면 여기는 강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내리는 곳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려갔는데 두 문장이 너무 동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한 문장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니까 한 문장인 것처럼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윗문장의 어느 한 선 거기랑 아랫문장의 어느 한 선이 겹치는 교차점이 있으면 돼요. 한 군데만 있어도 두 라인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니까 굳이 너무 가깝게 써야지라는 강박 때문에 글씨가 너무 뭉개져서 빼곡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어느 한 점만 윗선에 살짝 걸쳐지는 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두 개가 한 문장 같이 보일 수 있는 뭐 조직감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씨를 쓰는 방법에 나와 있어요. 자, 폰트랑 우리가 캘리그라피, 손으로 쓰는 캘리그라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각 낱글씨의 크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어 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할자는 내가 써야 되는 획이 많으니까 큰 거예요. 반면에 숫자나 어자는 내가 쓸 획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작게 쓰는 거고 이자는 또 상대적으로 큰 거죠. 예를 들어서 폰트를 썼을 때 이렇게 해서 중심선이 이렇게 맞아진다 라고 하면
캘리그라피는 글자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중심이 글자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맞춤선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있는 노트를 쓸 때 라인이랑 라인 사이에 이렇게 글씨를 쓰지 마시고 두 줄 사이를 놓고 이렇게 걸쳐지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문장의 중심 맞추는 연습을 하실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하냐? 지금 위에 것처럼 문장이 늘어질 때, 자, 얘네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있고 함께가 크고 라면이 뭐 이 정도 들어갔고 밑에 이 길자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큰 길쭉한 사각형 애들끼리 걸쳐지는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를 가지고 뭐 블럭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꼭 내가 여기다 끼워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쭉 조화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두 줄로 내렸을 때죠. 한 줄로 쓸 때는 뭐 지금 이것처럼 그렇게 크게 뭐 어렵지는 않으실 텐데 여기에 뭐 붓펜 내용 하나만 더 써보죠. 예를 들어서 붓펜으로 아까 걸 똑같이 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도구가 바뀌었을 뿐이지 도구로 인한 지금 표현의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완성하는지는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뭐 함께를 좀 크게 썼고 대신 당연히 이제 볼륨감도 조금 더 줬죠. 두껍게. 그리고 밑에 이제 길자가 획이 많으니까 거기 튀어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위에 있는 미음 부분에 침범을 하게 해서 두 라인이 걸쳐진 것처럼 만들어.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기초기 때문에 도구랑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붓펜은 제가 오늘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쓰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붓펜을 연습하시는 거를 아예 제가 따로 한번 잡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뒤쪽 강의에서 붓펜만 따로 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거의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한 문장만 더 써볼까요? 자, 슬로건형으로 되어 있는 광고형이라고 쓴 가늘은 글씨 하나만 더 써보죠. 자, 보시면 이제 강조를 할 때 이렇게 선을 길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꾸밈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특히 뭐 리을의 형태를 본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꽃자를 뭐 이렇게 해서 길게 빼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꾸밈에 대한 뭐 지식이 쌓이고 스킬이 쌓이기 시작하면 꾸밈이 많아져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건데 꾸미기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연습입니다. 이게 뭐냐면 꾸밈은 많으면 많을수록 문장이 지저분해 보여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꾸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와 여기도 꾸몄고 여기도 꾸몄고 이제 이 사람 되게 잘하나 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실제로 클라이언트들이 보는 되게 전문적인 글씨라고 하는 것들의 형태는 꾸미기가 많다기보다 포인트를 잘 꾸몄다라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꾸며야 될 때만 딱 꾸미고 나머지는 다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뭐 굳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내가 꾸밀 수 있는 데는 다 꾸며보고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계속 문장을 다시 켜켜이 쌓아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꾸미기랑 광고형 슬로건을 쓸 때 어떻게 내리는 법, 중심 맞추는 법이라든가 뭐 강조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문장을 조금 길게 써볼 거예요. 이제 그때 또 설명해 드려야 되는 내용들, 겹치는 부분들이라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